안녕하십니까. 남과 북의 같음과 다름을 알아가는 시간 채널 N의 통일합시다의 김진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다양한 계층 중에 특별히 북한군에 근무한 여성으로서 북한 여군인 출신인 손효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방위사령부 71여단 직속 1중대에서 군복무 하다가 군복무 마치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손효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함경북도 해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신 성분이 아주 저희 집안은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빠의 영향도 있었고 해서 17살에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복무 전역 후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무한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이죠. 네네. 네.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서 함경북도에 근무를 했다고 하면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대부분 북한에서는 북쪽에서 태어났으면 남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 남쪽에서 태어났으면 북쪽에 가서 근무를 하는 그런 네네. 병영 문화가 있는데 어떻게 북쪽에서 태어나가지고 북쪽에서 근무를 하게 됐나요? 14.5mm 고사기관총 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민방위예요. 민방. 이전에 그 김일성이 50년 전쟁을 이끌면서 막 그 폭탄 터지면서 평양에 2층짜리 아파트 하나가 있었대요. 네. 그걸 보면서 방공을 많이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고사총 부대들을 매 곳곳마다 지역을 배치를 했는데요. 민방위다 보니까 저희 아빠가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네. 또한 저희 부대는 저뿐만 아니다 환경북도 보안서장 딸도 오고 대체로 간부 자식들이 많이 와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전방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네네. 돼가지고 주로 또 고향 가까이에서 자기 집 가까이. 자녀들은 또 빼가지고 고향 가까이서 아버님 덕이가 굉장히 많이 컸네요. 컸죠. 그래서 함경북도에서 근무를 하게 됐군요. 네. 특별히 군 여성으로서 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하지 않고 군을 선택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이 아빠처럼 여성 당일군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사회에서 여성 당일군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기초적인 것이 조선노동당에 입당을 해서 당증을 지녀야 됩니다. 그렇죠. 입당이 필수 조건이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입당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군에 가자. 또 아빠도 가서 군에 가서 군복무 하고 오라. 군대 갔다 와서 입당을 하고 또 좀 사람도 배우고 네. 그래서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입당을 하셨나요? 군 생활 기간에? 네, 했습니다. 네. 입당을 하고 군복무를 다 마치고 제대까지 됐고요. 북한군의 여군들의 군복무 기간은 얼마인가요? 6에서 한 8년간 6에서 8년간인데 저는 횟수로 7년간 군복무를 횟수로 했습니다. 7년간. 고사총 부대가 주로 네. 한개 중대가 주로 고사총 소대가 있지만 우리 효은 씨는 고사총 소대에 배속이 됐나요? 아니면 다른 군종이 다른 군종이었나요? 저희 중대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 중에서 2개 소대는 직접 고사총을 다루는 소대고 한 개 소대가 통신입니다. 통신소대인데 그 안에서 저는 모르스부를 전공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2개 고사총 소대에 1개의 통신 소대가 되어 있는 중대에서 근무를 하셨군요. 그러면 그 중대 전체 인원 다 여성들인가요? 네, 여자입니다. 그러면 효은 씨 같은 경우는 특별히 부모님들의 어떤 백에 의해서 백으로 환경 같은 지역에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그 출신들 중에 대부분은 다 남쪽 지역에서 고향을 두고 태어났거나 그런 분들이겠네요. 그런 분도 있고 또 아빠의 백으로 아까처럼 회원 씨 같은 케이스가 또 있네요. 네, 많죠. 그렇네요. 주로 간부 자식들이 오다 보니까 또 되게 승진할 때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러면 군생활 여군으로서 여성으로서 군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웠다거나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군복무 자체가 힘들죠. 7년간 군복무 하는 자체가 힘든데 그 중에서도 또 함경북도는 엄청 추운 지역이잖아요. 제가 군복무 했던 지역은 영하 3, 40도 오르내리는 아주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찬물로 세수하고
씻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생리주기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 그렇군요. 북한의 열악한 군생활 환경, 네. 특히 내성으로서 그 내성이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위생 관리가 굉장히 힘들었겠네요. 아, 예. 뭐 그 북한군은 제가 군복무 전역 딱 하기 전에는 생리대가 보급이 됐었어요. 일회용. 그런데 제가 군복무 한창 할 때는 일회용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찬물에 빨아서 딱 널어놓으면은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죠. 예. 아, 제 겁니다 하면은 사관이 분대장이 야, 그건 내 거야 갖고 와 이렇게 가져가면은 예, 저는 그냥 띄우는 거예요. 양육강식이네. 힘 있는 자가 먼저 뺏어 쓰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예. 우리 지난 좀 오래된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한국의 탤런트 중에 그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이 계세요. 그 여성분이 북한 여성들이 생리대 때문에 고생하는 이야기를 듣고 북한 쪽에 그 생리대를 남한의 생리대를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일도 있는데 혹시 그런 지원품은 받아봤나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저희는 뭐 말도 그런 말 저도 처음 들어요. 네. 그 여성 탤런트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인천 아시아 유니버시아 대회 때 그 민영 응원단들이 생리대 때문에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북에다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할 때 그 민영 응원단이면 당에서 다 선출해서 뽑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여성들도 생리대 때문에 힘들게 고생하는데 여군들의 실정은 더 하겠어요? 뭐 말 못하죠.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그 전방 지역에도 우리 고사총 연대 직속의 고사총 중대가 있었는데 그 내성 군인들 케이스를 보면 그 생리대가 우리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리대가 아니라 좀 사관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발세계라든가 이렇게 조금 좀 고급스러운 천을 좀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 일반 신입병사나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면회 주면은 면회를 뜯어서 면회요. 그리고 훔쳐서 내 거 뜯을 수는 없잖아요. 나 그걸 뜯어서 쓰면 나 입을 거 없잖아요. 훔쳐서 만들어서 사용했죠. 여성 중대 안에도 그 도적질이 성행했나요? 뭐 수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요? 남의 거 훔쳐서 제가 사용하지 않으면 저는 못 쓰니까요. 그럼 중대와 중대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아니면 중대 밖에 거도 훔쳐는? 중대 밖에 거든 중대 안에 거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 것으로 만들어 내가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군생활을 했네요.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여군이 군생활을 한다고 할 때는 병영 안에 여성들만 지켜야 되고 또 여성들만 또 어떻게 특별히 혜택이 돼야 되는 어떤 여성 생활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사화실이라든가 온돌이라든가 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환경들이 병영 내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의 현황은 어떤가요? 10월 말이나 11월부터는 월동 준비를 합니다. 각 부대들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헤우는데 여자지만은 여자 남자가 없잖아요. 북한군에는 나무도 이만한 나무도 막 도끼로 자르고 톱으로 베서 헤우는데 헤운 나무로는 병실을 덮이는 데만 사용합니다. 밥 지어 먹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 겨울에 찬물에 세수하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 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덮여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오신이 무장강행군 하고 오면은 사관장이 그다음은 가마에다가 물 덮여서 다 같이 모욕을 할 수 있게끔 땀을 흘렸으니까 그래서 더우물을 준비해 주지 다른 평일에는 더우물이 없어요. 그럼 온수조사도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상태였고요. 그러면 병영 내에서 뭐 세탁기나 이런 것도 없겠네요. 세탁기는 세탁기 자체란 말은 모르죠. 다 그 찬물에다가 제 군복도 빨아서 입고 그런데 군복이 한 벌이다 보니까 자주 빨아입지는 못해요. 그러면
그 세탁물들을 세탁을 해야 할 때는 네. 본인 거는 본인이 챙겨서 본인이 직접, 직접 빨래, 손 세탁하는 거죠. 강가에 가서 강가라기보다는 부대 부대 내에서, 부대 그 내에서. 세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최악의 조건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영양 상태는 어떤가요? 운 좋게 또 아빠의 백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 부대는 그나마 먹는 것은 조금 괜찮았어요. 아, 먹는 거는 예, 보급이 됐다. 국가에서 주는 배우 외에 저희는 북한 군인들이 남성들이 피우는 담배, 백전백승이라는 담배를 생산하는 공장을 지키는 부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백승 담배 백전백승. 공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공장은 망가동이에요. 돌아가요. 생산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는 배급 외에 공장에서 별도로 주는 배급을 받다 보니까 먹는 것은 아주 좀 그래도 다른 부대보다는 넉넉하게 먹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특별히 보면 이중 공급을 받은 격이네요. 네네. 군에서 보급되는 보급 물자하고 그 담배 공장에서 지원되는 지원 물자하고 아니 백으로 나갔는데 그 정도 부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네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우리도 통상 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급되는 담배가 백전백승이라는 담배였는데 그 공장을 지켰던 고사총 중대원 출신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특별한 곳에서 근무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혹시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중대 내나 또는 연대 안에 내에서 특히 남성들도 견디기 어려운 군 생활을 여성으로서 해왔는데 그 군인들 중에 여군들 중에 영양실조라든가 뭐 탈영을 한다거나 이런 케이스는 없었나요? 뭐 저희 중대에서는 없었고요. 제가 한고향에서 살던 언니가 고사청 부대로 갔어요. 갔는데 군복무 한지 한 5년 만에 감정제대가 돼서 왔더라고요. 5년간. 5년간이면 군생활 다 적응할 때는 사관쯤 됐을 텐데 영양실조가 와서 부대에서 감정제대를 시켰더라고요. 감정제대가 뭔가요? 그 아픈 사람들, 아파서 더 이상 군복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그냥 제대시키는 제도인데 영양실조가 오다 보니까 감정제대로 온 것 같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고향으로 집으로 간 다음에는 집으로 왔죠. 영양은 회복이 됐나요? 회복이 부모님 곁으로 왔으니까 회복이 될까 했었는데 없어졌어요. 탈북을 한 거죠.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탈북을 했다라는 소식을 그쵸. 들어왔네요. 아니 또 저희 같은 고향 해령은 국경 지역이잖아요. 없어진 지 한 6개월 정도가 되면은 중국 갔구나, 탈북했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당연시 그렇게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북한의 군 생활 중에 뭐 물론 보급되는 보급량도 적겠지만 그럴수록 그 높은 기간으로 올라갈수록 부패가 심할 것 엄청 같은데. 심하죠. 뭐 군단으로 놓고 말하면 군데 떼먹고 사단은 사정없이 떼먹는다. 연대는 연속적으로 떼먹는다 하고요. 중대는 중간중간, 소대는 소소하게 떼먹는다. 그러면 마지막 병사들에게 차려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 유행어가 돌 정도로 그렇게 부패가 심하군요. 그러면 마지막 신입병사에까지 내려올 때까지는 굉장히 그 양이 굉장히 적겠네요. 그러면 통상 보면 병사들이 먹을 것에 많이 신경 쓸 것 같은데 실제로 사실인가요? 내군들 같은 경우에? 갓 이때에서 한 2년은 먹는 것에 아주 집착을 합니다. 다른 거 다 상관없어요. 먹는 것만 배만 부르면 된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좀 백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리고 중대에서 배급이 그나마 잘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허해요. 고향 떠나고 부모님 떠나고 17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하다 보니까 먹을 거로만 채우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든 정신이 먹을 것에만 먹는 것에 가 있죠. 도둑질했으라도 내 배 채우면은 아주 좋죠. 그렇게 되면 모든 정신이 먹을 것에 가 있다는 그 자체는 영양실조 오기 직전에 사람이 정신 상태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도 그나마 그 백승 담배 공장을 지키면서 그 공장에서 지원을 받는 부대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다른 부대보다는 그나마 좋지만은 그래도 하루
그 식량이 적다는 거지. 아주 적은 거죠. 적다는 거죠. 그리고 영양이 골고루 가지 못하니까. 혹시 신병 생활은 어땠나요? 신병 훈련은 무조건 3개월간 신병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9시간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개고생을 해야 되냐. 순 훈련을 기본으로 하니까 대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힘들었고 신병 훈련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네. 저 같은 케이스는 그 같이 신병 훈련을 받던 청진 출신의 애가 있었는데 너무 신병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겨울에 이 난로에다가 그 장작을 떼는데 나무를 떼는데 군 생활이 너무 신병인을 견디기 어려우니까 북한의 이 두 번째 손가락이 잘라게 되면 감정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손가락을 판자 위에다 올려놓고 낫으로 제 손가락을 찍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는데 혹시 뭐 효원신의 부대 중대는 아니더라도 그 지금 한경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단, 여단 아니면 연대의 실태를 놓고 봤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좀 발생하는 편인가요? 손가락까지 자른 케이스는 없었고요. 뭐 여자들이다 보니까 도둑질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신병 훈련을 받는 3개월 기간에 저희 한 개 군단 모여서 신병 훈련을 받잖아요. 그런데 도둑질이 너무 심해가지고 북한군 군대 나갈 때 딱 입대할 때 부모님들이 옥수수 강냉이 닭게랑 해주잖아요. 그거랑 가지고 저는 한 3kg 갖고 나갔었어요. 3kg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만큼 없어졌어요. 한 절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상관한테 얘기하고 그 옥수수 강냉이 닭게를 찾느라고 엄청 애를 먹었습니다. 그 옥수수를 찾느라고 찾았나요? 못 찾았죠. 다 먹어버렸죠. 누군가는 다 먹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도둑질이 흥행할 정도인데 효원 씨도 혹시 군에 나가서 도둑질을 해본 적은 있나요? 저는 아주 고상하게 부모님이 남의 물건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군대 딱 입대를 했더니 신병훈련 끝나고 부대를 딱 들어왔더니 분대장이 저한테 북한군 배낭 딱 던져주더라고요. 왜요? 옥수수 가서 한 배낭 채우라는 겁니다. 훔쳐오려고? 주민가옥에 가서? 왜냐면은 배급을 정상적으로 더 받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훔쳐다가 군대가 파티를 하자는 겁니다. 또 저희가 군대 입대했을 때는 옥수수를 훔쳐서 매대 같은 데 가면은 빵이나 뭐 두밥이나 이런 걸 바꿔줬어요. 옥수수를 훔쳐서 몰래 나가서. 그래서 군대 군인들이 모아 먹는데 제일 신병인 저보고 가서 도둑질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군대장이? 그것도 여성 군대장이? 네네. 네. 순간 너무 황당했어요. 근데 뭐 상관의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갔는데 17살이잖아요. 30, 40대 아저씨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못 해갖고 왔어요. 무섭지 않나? 너무 무서워서 도둑질 못하고 부대를 복귀를 했더니 분대장이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고 꽃배기 근무를 8시간 동안 시키더라고요. 벌칙을 줬다 이거죠? 8시간 동안 보초 근무를 섰는데 결심을 했죠. 다음부터는 무조건 훔치리라. 다음부터는 훔쳤어요. 그러면 정말로 북한군에 가면 뭐 빼고는 다 배운다는 소리가 사실일 정도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 도둑질이고 안 하게 되면 벌칙까지 주는 그런 병영 문화였네요. 그런 생활을 7년이나 했다. 7년을 그런 생활 7년 한 건 아니죠. 그렇죠. 한 3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제가 시켰죠. 사관이 된다면은 좀 행동대원이 아니라 시키는 사람으로 사실 병사 때는 많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군대장이 되면은 저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말리라, 안 하리라. 병사를 저렇게 고생시키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지만 또 제가 군대장이 되면은 저도 똑같이 하고 있죠. 그게 북한 군 내의 환경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북한군 군내 병영 환경, 또 군인들의 인권 문제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자, 들어볼수록 참 북한군 생활이 힘들다. 특히 여성들이 근무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대목인데요. 뭐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싶지만 저희 또 방송 시간이 주어진 것만큼 오늘 이 시간은 이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계속
손혜원님을 모셔가지고 북한 여군들이 겪고 되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문제점과 이야기들, 그리고 북한 군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문제, 또 여성 인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계속 들어보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남과 북이 함께하는 같은가 다름을 차이로 알아가는 이 시간 애청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방송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